결론은 개인회생 기각되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내 결론이야. 아빠, 모든 재판은 인용도 있고 기각도 있잖아. 근데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기각이 되면 어떡해? 그 의뢰인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야. 응.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어떡하는지, 뭐 안 되면 어떡하는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이거는 한번 법조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보면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7가지를 규정하고 있어. 응.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 자격 영상도 찍었지만 사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뭐 자격이 없는 경우가 뭐 신청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호를 보면 허위로 서류를 내거나 그 다음에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거 뭐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겠지. 이것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아. 그리고 3호를 보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뭐 비용을 납부하지, 뭐 인지송달료 내거나 외부 회생 위험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 이거 뭐 기각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변제기간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이거는 실무적으로 문제되지가 않는 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보통 변제기간을 같이 내거든. 그래서 이거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5호를 보면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이거는 우리 신청 자격에서도 다뤘지만 그 5년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못 하잖아.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것도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 근데 6호가 좀 사실 문제되는 점이고, 6호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 7호를 보면 이거 같은 얘기지. 뭐 절차를 지연하거나 허위 서류를 내거나, 그치? 그래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거는 뭐 위에 있던 2호, 3호, 4호, 4호와 뭐 비슷한 사유니까 사실 문제될 건 아닌데, 6호를 설명을 하면, 6호는 그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이 뭐냐, 채무액이 재산보다 작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신청 자격의 문제이고, 실무상으로는 편파변제하고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이 많이 문제가 돼. 이걸 여기에서 이제 대법원은 입장이 어떠냐? 대법원은 뭐라 그러냐면, 대법원은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 제공을 해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채권자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은 말은 이렇게 빙빙 돌아서 좀 어렵게 추상적으로 썼지만, 결국은 뭔 얘기냐면, 편파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기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따라서 뭐 사행이나 편파변제가 있어서 부인권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실무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잘 없고, 바로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간 수정 명령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있거든.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고의율에 의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율을 변제하거나 그 다음에 대환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에는 편파변제로 자체로 보지도 않아.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족 채무에 대한 변제인 경우, 이걸 청산가치 재산으로 보아서 변제기간을 수정해서 이제 변제금을 약간 늘리는 경우는 있어도 기각하지는 않거든. 결국 종합하면 허위로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없는 거야.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통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결론은 개인회생 기각되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내 결론이야.